자, 오는 8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죠. 민주당의 상황도 지금 여의치가 않습니다. 계파 간의 신경전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신경전이 또 벌어졌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사실상 나는 당권 연임 도전을 하겠다라는 선언을 한 것처럼 확실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일까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강두구 최고위원이요. 정청래 대표가 앞에 앉아있는 그 상황에서 당권은 유한하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정청래 대표가 정권은 짧다라는 말을 했죠. 이걸 고스란히 되돌려준 겁니다. 민심이 천심입니다. 국민이 곧 하늘입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습니다. 결국 마지막은 당원의 선택이고 당원의 판단이고 당원의 입장입니다. 당원은 영원하지만 당권은 유한하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되게 의미심장한 보도가 또 나온 게 주말에 대통령 순방 떠나고 나서 정청래 대표가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 발언한 걸 가지고 청와대에 대해서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가 나왔다. 이런 보도가 막 나왔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 이 보도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분위기야라는 거를 공개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해줬기 때문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 보도는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 쪽은 시그널을 확실하게 준 겁니다. 정청래 대표 당대표 출마하지 마. 이걸 한 거고 사실 정청래 대표의 정권은 짧다는 저도 충격 먹었어요. 이거는 거의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조국 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3년은 너무 길다 얘기했던 거가 딱 떠올랐거든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1년밖에 안 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는 사실 진짜 명청교체기를 가져오기에 1년 동안 준비를 차곡차곡 해왔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를 하는 게 6공화국 때에서 대통령 권한은 계속 축소됐거든요. 대통령 권한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공천권, 그다음에 사정권, 그다음에 인사권. 근데 공천권은 김건희 특검을 하면서 사실 6공화국에서 알게 모르게 여야 다 해왔는데 그거를 했다가는 이제 감옥 가게 생긴 거예요. 이 이후로는. 그러니까 공천권 없어졌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마음대로 공천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사정권인데 여야 누구든 정치인들은 검찰을 동원해서 하여튼 자기가 사정을 할 수 있는 바로 그 사정 권한의 핵심은 검찰에 있었는데 그 검찰을 정청래 대표가 사실상 해체를 시켰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법무장관 다 반대했거든요. 근데 해체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사정권을 봉쇄시킨 거죠. 이번에도 뭘로 붙고 있냐? 바로 이 사정권을 더 봉쇄시키는 보안수사권 폐지로 정청래 대표가 또 붙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정권까지 봉쇄시키죠.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게 남는 거는 인사권 하나 남는 거거든요. 그나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믿을 게 뭐냐면 지난번에 친명행자 비명행사 공천해가지고 국회의원을 친명계를 좀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게 민주당이 우리 당보다 당내민주주의에서 조금 뒤처져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당은 당연히 당원 주권주의에 따라서 당원 1인 1표제가 실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그게 아니거든요. 바로 민주당은 국회의원, 지역위원장이 임명한 대의원들이 당원들 표보다 훨씬 많습니다. 비율적으로 훨씬 많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인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한테 유리해요. 왜? 친명 의원들이 많으니까. 원내가 다수니까. 근데 그거를 무력화시키고 1인 1표제로 만들어서 당원들, 평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당권까지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게 정청래 대표의 포석이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의 모든 거를 봉쇄시키고 자신에게 유리한 거를 깔고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없애버린 다음에 당을 완전히 장악해서 미래 권력으로 가겠다는 정청래 대표의 이 계산이 유일하게 틀어진 게 오세훈 시장 당선인 거죠. 그래서 지금 거기서 일격을 먹고 약간 휘청거리는 건데 이 부분을 과연 정청래 대표가 돌파를 할지 아니면 여기서 진짜 그냥 한번 접고 들어갈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과 어느 정도의 합의로 끝을 낼지 저는 그게 지금 이번 8월 전당대회 포인트라고 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건 랩인 줄 알았어요 지금. 민주 진영에서 유튜브 쇼츠로 따갈 것 같은 완벽 정리인데요. 굉장히 좀 좋은 해석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막 쏟아내시니까 랩한 줄 알았어요. 굉장히 좋은 해석이라서 동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글쎄요, 일단 당원 주권주의에서 이제 1인 1표제가 있잖아요. 근데 아마 전당대회 이전에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가 아마 시작되고 있는 논의가 이 당원 1인 1표제가 실제로 당원이 연령대 비중이랄까요? 이런 것들에서 2030 세대가 거의 5%, 1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대한민국에서는 20대가 1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민주당에서 5%예요. 그러면 20대 당원들의 내 표의 가치는
절반 주는 거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특정 세대가 과잉 대표되고 과소대표되는 이러한 측면에서 조금 더 보완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러한 측면 정청래 당대표가 이런 논의를 시작한 의원들을 공개 저격하면서 논의를 이끌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정청래 당대표가 되게 위험한 움직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1인 1표제가 당원 주권주의를 상징한다 하더라도 그게 실제로 민주주의의 모든 그런 대의적인 부분에 수렴하지 못하고 제도적 허점이 생기면 그걸 보완하는 것도 민주주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꺼낸 사람들을 저격해서 또 그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특정 유튜버들이 그 의원들을 저격해서 문자 테러하라고 하고, 그래서 실제로 의원들을 문자 테러를 받고, 이런 것들은 민주당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당원들은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런 것들이 차기 전당대회 지지율에 많이 반영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가장 최근 여론조사 중에 하나가 정청래 대표가 3등까지 떨어진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거기에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오늘은 여기까지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딱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두 분 다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는 그러면? 출마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출마하지 왜냐하면 않을 실제로 정청래 대표는 어쨌든 민주당의 훌륭한 정치인이었고 뭐 법사위원장이라든지 그 당대표로서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진영을 위해서 할 일이 더 많습니다. 당대표가 아니라도요. 근데 여기 부분에서 사실 이번에 당대표를 억지로 연임을 하게 된다면 저는 그게 그야말로 억지라고 보고 정청래 대표가 오히려 정치인으로서 회복하지 못할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정청래 대표에게 테러가 남아있을 때 그 테러를 통해서 향후를 기획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뭐 저도 요즘 정청래 대표님이 아침 저녁으로 생각이 달라지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때로는 출마를 염두하고 강한 메시지를 냈다가 또 저녁에 생각이 바뀌었다가 이러시는 것 같은데, 좀 부디 정청래 대표님을 위해서라도 출마하지 않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듭니다. 2년 뒤 총선에서 친청계가 대숙청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승래 사무총장부터 시작해서 이지은 지역위원장 뭐 기타 등등 정청래 대표 쪽의 입장에서 굉장히 세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바로 그런 지점이 있는 겁니다. 아마 정청래 대표도 사실상 개파의 수장이 돼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루비콘강을 건널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인 1표제 이야기, 민주당 이야기 좀 더 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서 대표님께서는 1인 1표제를 두고 지금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한숨부터 시작하네요. 아니 제가 2023년에 혁신위 하면서 사실 민주당 당원 당규에 1인 1표제 디자인을 처음 넣었던 혁신위 멤버고요. 예. 2024년에 민주연구원에서 또 한 6개월 정도 작업을 해서 당원 당규 개정안을 만들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그것에 비추어 가지고 지금 민주당에서 1인 1표제 논의가 굉장히 잘못 가고 있어서 잘못 가고 있다. 잘못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정청래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예.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 틀린 말이거든요. 그 문장 자체가 틀렸다. 틀린 말입니다. 예. 바로 잡아 주신다면. 예,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게 맞습니다. 예. 근데 더불어민주당의 그 권한, 주권이라고 그분이 말하는 예. 그거는 당원들한테 온전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분이 굉장히 왜곡하고 계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2024년에 그 당해년도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경상 수입 구조를 보면은요, 당비 수입이 39%인데 그 국고보조금이 45%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민주화 이후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당비가 국고보조금보다 더 많았던 건 딱 2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국고보조금이 훨씬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러면 이 더불어민주당의 대주주는 국민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이 당신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을 할 때 이 적어도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말하자면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당직자들의 월급을 주고 당신들의 활동을 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이 모든 활동 부분에서 당신들의 당비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가 국민들의 세금이라고 인식을 한다면 적어도 정당의 활동이나 결정은 국민들을 보고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의 멤버이기도 하셨고 1인 1표제를 처음 만들 때 디자인하는데 그 일원이기도 하셨기 때문에요. 그럼 이 1인 1표제가 처음 나올 때는 그 취지라는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가슴 아픈 부분인데요. 지금 정청래 대표님께서 1인 1표제를 거의 교리화하고 계세요. 이 종교의 교리는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믿어라 이거잖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도는 교조가 되면 민주주의가 망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제도는 우리나라 지금 국회에서 입법이 이루어지는 거에 99% 이상이 개정안입니다. 음흠. 제정안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면 자꾸 바꿔야 되는 게 제도예요. 예. 근데 무슨 상황에서도 절대로 바꾸면 안 되는 제도 이런 건 없습니다. 지구상에. 근데 지금 이 정청래 대표님이 이 1인 1표제를 거의 교리화하고 계시기 때문에 되게 심각하다. 2023년에 처음에 그 제도를 디자인을 할 때 문제의식은 뭐였냐면요. 당시 더불어민주당에 그 입당하신 당원들이 굉장히 많으셨기 늘어났죠. 때문에 예. 이분들이 좀 더 주체적으로 당을 책임질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 나가면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굉장히 중요한 그 말하자면 민주주의 안정성을 그렇죠. 갖추는데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당시 핵심이 1인 1표제가 아니고요.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권한에 따른 책임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가 디자인의 핵심이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했던 게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을 온라인으로 들어오시더라도 반드시 지역위원회에 가입 의무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역구 선거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 한 달에 한 번이나 적어도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지역위원회 당원총회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당원들이 지역위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된다. 그리고 대의원은 필요하다. 그런데 대의원은 당원 선출제로 하자. 국회의원이 내리찍지 말고. 그런 부분을 제안을 드렸던 거고요. 전당대회도 저희가 제안 드렸던 거는 정책전당대회를 제안 드렸던 겁니다. 누구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2년에 한 번씩 전당대회를 하기 때문에 네. 그 2년 동안에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노선이 어디로 갈 것인가. 아하. 이 부분을 결정을 해야 된다. 그걸 먼저 결정을 하고 그거를 잘 담당할 리더십을 선출하는 개념으로 가야지 개인에 대한 인기 투표로 가면 안 된다. 예. 이런 제안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분들은 이런 권한에 따른 책임의 영역은 지금 제도 개선이 하나도 수반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하면서도 이 저희 당원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서 정책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제안 드렸었고 그거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가면은 민주연구원 부분에 저희 보고서가 다 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당원분들이 1인 1표의 권리를 행사하는 만큼 당의 어떤 정책 노선을 결정하고 운영을 결정을 하기 위해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커가는 이런 시스템 하나도 안 만들어 놓고 누구 뽑을 거냐만 갖고 지금 그렇죠. 1인 1표제를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선택을 받으면 그것이 곧 명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면 이 1인 1표제는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안에 담겨있는 뭐 진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곡될 수도 있는 것이고 당내에 있는 인사들 중에서도 뭐 성별, 지역, 세대 뭐 다양한 목소리를 당에 담기 위해서 뭐 가중치를 둬야 된다든지 지금의 1인 1표제에 대해서 좀 보완이 필요하다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논의가 진행되는 것과 8월 17일로 다가와 있는 전당대회와 이게 뭐 딱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을 테니까 갈등 요소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 논의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 안 되는 것이요. 저희가 혁신위 때 제안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도 미래대표제 이런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 당원수 중에 2030 청년 당원 비중이 작기 때문에 예. 이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권한을 더 보장을 해야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대표성이 올라갈 수 있다. 또는 지역적으로 뭐 경북 지역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여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전체 n분의 1로 다 해버리게 되면은 당의 어떤 뭐 지역 균형 발전 그렇죠. 문제나 이런 예. 부분에 대한 그 노선이 그 기울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의식을 저희도 다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물론 이제 이번에 2월 3일 날 당원 개정을 하면서 그 저 전당대회 준비하면서 필요에 따라 가지고 이 비중은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허용 규정은 뒀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허용 규정을 뒀으면 얼마 전에 김남희 의원이나 전현희 의원이 예. 이 보완 방안을 얘기를 했던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당원에 그렇게 되어 있고 전당대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말하자면 이제 그게 또 룰 세팅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정청래 대표의 발언이나 SNS 게시글 등이 이 기본 취지 1인 1표제 기본 취지하고 지금 어긋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발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역사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1인 1투표권을 얻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다. 이런 문장을 얘기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앞서 말씀하신 것과 취지가 좀 비슷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보기에는 모르고 이러시면 무지하신 거고요. 알고도 이러면 정말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는 이 예전에 이제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근대 민주주의죠.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기 전에 보통 우리가 역사를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사실은 맞는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얘기하는 1인 1표제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근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덮어버리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때 당시 이분이 얘기를 하는 이 피를 흘린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노동자들. 그다음에 저 도시 하층 빈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나도 한 표 갖자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싸운 것의 결과가 맞는데 그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그 피 흘린 사람이 누굽니까 대체?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예. 저도 당 생활을 좀 했으니까 예. 저는 민주당 역사에서 1인 1표제 할 때 피를 흘리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이거 굉장히 자연스럽게 쉽게 된 거거든요. 왜냐면은 옛날에는 이제 교통이 어렵고 인터넷이 발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국 대의원대회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대의원 뽑아갖고 뭐 이런 안 좋은 건 있었죠. 그 버스 안에서 맞아요. 지역위원장이 누구 뽑아 하면 그걸로 결정되는. 그게 가중치라는 게 있었으니까. 예. 네. 근데 이제 지역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이런 문제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대의원 제도가 좀 일부 있었어야 된다. 가중치가 있어야 된다 했던 것은 지난번에 박찬대 정청래 대표 전당대회에도 영남에 거의 안 갔어요, 후보들이. 예. 표가 없으니까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영남에서 정말 분투하고 있는 우리 당을 버리는 것밖에 안 돼요. 저쪽은 서진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동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한 20대 1 정도면 되지 않나. 옛날에는 뭐 70대 1, 50대 1이었는데 20대 1 정도 남아있는데 상관없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했는데 어쨌든 간에 혁신에서 1인 1표제 대신에 대의원 제도는 유지하고 수기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시스템을 갖추면은 이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대의원들이 입법 활동도 같이 참여를 하는 시스템까지 해주면은 뭐 이대로 유지가 되겠지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지금 이제 시간이 4시 반이 돼서요. 예. 뭐 우리 일정 있으신 분들은 자리를 하셔도 되고 이석을 하셔도 되고 우리 서복경 대표님하고는 이걸 좀 더 이야기 나눠야 될 것 같은데 갈 거예요? 있어요? 가라고 해야 하는 결정을 해주시죠. 아니 뭐 본인들에게 선택을 저희는 남깁니다. 왜냐하면 이제 4시 반 이후에 더 계시면 네. 비용 발생이 되는데 그럼 그걸 나가주는 제가 책임질 수는 없어서요. 그러니까 나가주는 게 좋은 네, 거잖아요. 그래요. 한결에.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우리 오늘 오윤희 씨. 네, 인사 저는 나누고. 서 대표님 처음 뵀는데 네. 너무 다른 데서는 들을 수 없는 아, 주옥 같은 고급이지. 말씀을 고급이지. 저 혁신위에서 뵀어요. 저희가 혁신위 뉴스 다이브가 이래요. 이제 가는 길에 방송으로 저는 예, 듣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서 대표님의 이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사실 한겨레 멤버들은 다 오늘 이 시간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아, 우리 그래요? 서 대표님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 네. 예. 그러니까 이런 방송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때마침 매부쇼가 방송을 안 하고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 다음 주에 오도록 예, 하겠습니다. 오윤희 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뭐 우리 김민주 소장하고 김한 기자는 좀 네. 더 함께 하시는 걸로. 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